안녕하세요. 리스펙성형외과 김기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광대뼈 돌출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준비해봤어요. 광대뼈를 부르실 때 나눠서 부르시는 경향들이 있죠. 역광대, 45도 광대, 요새는 뭐 앞광대, 뒷광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말씀을 해주세요. 부분들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부위를 어떻게 줄일지 혹은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환자분은 돌출감 있는 광대로부터 도도하면서 개성이 강한 인상을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귀 앞쪽으로 보이는 저 불룩한 모습, 정면에서 보이는 역광대죠. 그리고 약간 돌려서 보이는 혹은 밑에서 보이는 저 45도 광대까지 전반적으로 돌출감이 명확하게 있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다소는 좀 남성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지는 여성스러운 이미지로의 개선을 원하셨죠. 광대 축소 수술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죽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제가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이 병원까지 오셨겠어요. 다만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정말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원론적으로 사실은 이제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항상 최대한 한다. 어색해 보이지 않는 거 직전까지 간다. 약간 이런 컨셉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굳이 어딘가를 망가뜨릴 각오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CT를 보고 어느 정도 좋아질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야 좋아질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경우는 수술을 추천하지 않고요. 명확하게 좀 돌출감이 있고 CT상에서의 공간감이 있어서 그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무리하지 않아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수술을 추천드리게 되죠. 광대 축소하면 볼처짐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정말 케바케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야, 윤곽 수술하고 나면 피부랑 살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처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재수술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코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이런 수술하실 때 걱정하시는 가장 1번이 뭐예요? 구축이라는 거거든요. 왜 몸이 이렇게 구축을 일으킬까요? 우리 몸은 항상 회복을 할 때 보면 이전보다 더 질기고 단단하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광대든 사각턱이든 윤곽수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수술을 하러 한번 그런 부위를 다시 볼 때 보면 이전보다 뼈와 피부가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왜 다 처진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얼굴은 피부와 뼈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대개 얼굴 윤곽을 줄이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살에 비해서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름답게 줄여드리면 사실은 처짐에 대한 걱정 거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충분히 좀 조화로운데 괜찮은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작아지고 싶어서 윤곽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에 비해서 뼈가 작아지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태어나기를 뼈가 작은 얼굴이 작은 분들의 고민 다 똑같거든요. 내가 뼈에 비해서 살이 많다, 처져 보인다 이런 고민을 사실 수술을 하든 하지 않던 살에 비해서 뼈가 작아지면은 그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곽수술하면 무조건 처져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내 얼굴이 살에 비해서 뼈가 많다면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겠지만 살과 뼈가 조화로운 상황에서 내가 얼굴을 더 작게 줄이고자 원하신다면 뼈도 줄어야겠고 사실은 살도 줄어야겠죠. 자, 이런 경우가 처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분은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닌 거죠. 보시는 것처럼 얼굴 라인이 겉에서 봤을 때 광대라든지 명확하게 돌출감이 있고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줄여드려서 얼굴 라인에 맞게 한다면 오히려 좀 조화로운 얼굴이 되고 처지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얼굴이 작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그런 맥락의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정면에서 얼굴 45도로 돌려서 튀어나와 보이니까 45도 광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얘네들은 하나로 이어진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밸런스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저희가 그거를 맞춰서 줄이는 걸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서도 정면에서 좀 튀어나와 있는 모습, 수술 전 모습을 보면 약간의 비대칭감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일이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줄이는 사이즈를 최종 결과를 비슷하게 만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라인, 한층 더 여성적인 인상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수술 전 모습에서 보면
보면 악광대라고 하는 부분의 돌출감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개선을 진행했을까요? 이 악광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눈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오히려 해주시죠. 이 부분은 오히려 들어가서 우리가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통해서 보충을 하는 부위가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광대 축소 수술을 할 때에는 45도에서 역광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수술 부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약광대라고 하는 부분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대를 줄이게 되면 옆이랑 45도가 줄고 상대적으로 악광대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입체적으로 나와 보이는 그런 약간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뒷광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이제 구렛나루 뒤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여야 될 필요성이 대개는 잘 없습니다. 머리카락에 가려지고 하니까요. 뒷광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수술할 때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중에 많이 깎는 부위가 아니지만 신경이 쓰이신다면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핀을 제거하면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대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상 리스펙 성형외과 김기용 원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